자,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네. 아니, 후보자님 진행은 제가 하고요.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 일단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통일 업무보고에서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버처럼 행동한 것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 차마 창피해서 못 볼 종편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거를 어떻게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 안 드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방미통 위원장 되시면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대한민국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처럼 겉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고 속으로 공감하는 분들 있으면 전원이답게 공감할 겁니다. 특히 2인 체제, 기형적 구조로 뭘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아까 모두 발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다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직의 정상화의 기회를 맞은 만큼 각별한 각오로 김종철 후보자가 위원장 임명되시면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는 윤석열 정권은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오로지 야당 탓만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방송 장악.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견제하려는 방송에 대한 무더기 탄압. 이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우리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반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정말 전임 정권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은 2인 구조에서도 이런 걸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또 보십시오. 제가 PPT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중요한 안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전들의 불법 지원금 지급, 차별 지급, 오인 광고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료 멤버십 해지권 제약, 또 해지 절차와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 패턴 적용하는 쇼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했더라면은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를 예정돼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 지난 3년 동안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에 있어서 행정 공백이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많이 준비한 우리 방에서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후보자께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이제 박미통위 위원장이 우리 박미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통신 이용 권익 보호,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시장의 불공정 행위 제재라는 본연의 임무를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마지막까지 시도했습니다. KBS, MBC, EBS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려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기간 행정 공백이 있고 시급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제가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우리 박미통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박미통위가 지난 정권에 의해서 망가지는 동안 정말 시급한 과제들, 결국 저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 손해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초대 박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이 관행들을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적한 문제들, 특히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에 위법한 강제요금 인상에 관한 과징금 부과, 이 문제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